이재정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미래기획분과 이재정 위원입니다. 네, 대통령님과 성함이 비슷해서 네. 취임하시고 나서 저에게 그렇군요. 네. 친구들이 이름을 잘못 부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 쉬었음 청년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용어가 주는 거부감이 청년 세대한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청년이라고 묶이긴 하지만 연령대나 나이에 따라서 쉬었음을 선택하게 되는 경로가 굉장히 유형별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 성과지표는 어떻게 보면 고용률, 그러니까 취업률로만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유형에 따라서 성과지표도 그리고 맞춤형 정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경력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자문회의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AI와 관련해서 FGI 연구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이 신입을 뽑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험이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때 참여했던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그럼 AI를 잘 쓰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AI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역량, 그리고 그 경험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중심으로 그 직업교육 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 그 문제 해결형 훈련이 재직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직자뿐만 아니라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이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사실 프로젝트, 그리고 팀플,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우수 모델들이 지역에 안착하기가 힘든 게, 지역에는 경기도 외곽만 해도 강사진을 구하는 게 힘들고 멘토단을 구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온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그냥 단기 정책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앞서서도 이야기했고, 뭐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 뭐 요즘은 크리에이터 같이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경력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을 아무리 해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력서에는 당연히 그 기간이 공백으로 남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어린이집을 신청을 할 때도 맞벌이 인정이 되어야 그 앞순위에 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맞벌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대기 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은행에 요즘에 청년 대출 사업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은행 창구에 가면 무직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그 비정형 노동자들이 많아질 텐데, 이 경력 인증의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침 우리나라가 그 국세청 원천징수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가깝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국가 단위에서 좀 표준화된 경력 인증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들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규직과 이제 100%는 아니지만 차등적으로 경력을 인증해서 뭐 지자체에 있는 공공기관 취업할 때 인증해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운영하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경력, 어딘가 기록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경력도 중요하겠고, 실제 이제 경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외관 수단이잖아요. 실제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까 저도 뭐 생각해 본 거는, 하여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인데, 과거에는 견습생 뭐 시다 뭐 이래가지고 원래 그 사장들이 다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좀 가르쳐가 석 달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자기들이 썼는데, 요즘은 그 교육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 두세 달 뭐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뭐 아니면 뭐 벤처기업이나 뭐 소기업 뭐 이런 데서 막 정말 생고생하면서 굴러서 역량이 생기면 그때 이제 뽑아쓰는 경력직으로 뽑아쓰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이제 사실 기회가 당장은 없는 거죠. 이게 시스템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래서 교육부든 중소기업부든 아니면 뭐 어디 뭐 청소년 담당 부서든 여기서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교육 실습 기회, 견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뭐 사핀가 세핀가 뭐 사핀 잠깐 뭐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런 것처럼 네. 네. 그 지금 주신 질문 들으면서 이제 저는 들은 생각이 우리가 이제 취업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력을 얻고 싶으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관련돼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이거는 뭐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된 경험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럼 이제 이 AI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얻어야 될 거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AI 관련된 확산을 하라고는 하시지만 도대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AI가 뭐야에 정의도 되지 않다 보니 뭐 챗GPT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AI 서비스 쓰는 능력 이런 정도가 지금 이제 AI 확산의 방향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저는 모두의 창업이라는 것이 좀 설계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창업가를 정말 훌륭한 창업가를 기르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과정 속에서 한 7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경력을 한번 AI 관련돼서 쓰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갖는 경험 그리고 멘토링들을 만들었고 그 경험을 미리 가졌던 선배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는 이제 창업을 왜 안 하냐라고 하면 이것이 경력이 되지 않고 나의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을 난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업을 해왔던 경력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금 창업 프로필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각자에게. 그래서 그 창업의 경험들이 쌓이면 이걸 기업도 나중에는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창업 프로필, 경력 프로필로 만들어 드릴 예정인데 기업들하고도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창업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이력서를 좀 경력으로 인정하는 부분 이게 지금 해외 자료들 보면 창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일을 잘한다는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창업가로 성장하는 경로 하나와 또 창업의 경험을 갖는 경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제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 관련된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창업하고 나면 이제 시장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또 경험을 해보냐라는 것들이 이미 사실 창업해본 그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요거를 전체적으로는 좀 창업 플랫폼이 나중에 성장 플랫폼까지 가는 구조로 설계할 거여서요. 뭐 주신 말씀들 듣고 보완할 부분들 더 보완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두의 창업.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기회를 정부의 비용을 들여서 전 국민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창업 아이디어를 내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거고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투자도 정부가 다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경쟁을 거칠 텐데 그 과정 자체도 중요한 경험 자산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맞습니다. 지났는데 앞으로는 원래는 제가 20분까지 예정이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짧게 거두절미하고 핵심 요지만 1분 이내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얘기해 보십시오. 네, 진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방식으로 김현철 의원님 손 드립니다. 예, 네. 서울대 김현철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관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위기시 관광을 가지고 어떻게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관광 그 전략회의 주재하셨고 제가 이제 지켜봤는데 그게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관광을 할 때 클러스터로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남권 관광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광주, 목포, 전주 다 따로따로 관광진흥책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광객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클러스터 속에서 예를 들어 광주 하루 갔다가 뭐 전주 하루 가는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관광 전략에 있어서 클러스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클러스터 전략 속에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이 광주에 2박 3일 간다 그러면은 2박은 광주 갔다가 하루는 전주 가는 이런 동선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동선 속에서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자고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베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동선을 만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광객이 도착 후에서 출국할 때까지 모든 동선 속에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무안공항 말씀하셨는데요. 무안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무안 고속 터미널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립니다. 근데 그 터미널에서 광주까지 또 40분이 걸려요. 근데 가장 가까운 거리가 무안에서 광주 가는 것보다 더 걸리는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풀어줬는가 하면은 관광청이 국토교통성 산하입니다. 우리는 문체부 산하인데 우리는 물론 문체부가 굉장히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하는데요. 그 관광청이 독립돼 있어요? 독립돼 있고 그게 국토교통성 산하입니다. 왜냐하면은 공항, 버스, 철도 이런 관광의 모든 동선이 상당 부분이 국토교통성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제 뭐 문체부냐, 뭐 교통부냐,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관광전략진흥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부처 간의 협업도 잘 되고 이게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신속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제가 짧게 1분 넘으면 좀 제가 좀 그 초시계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중단을 하겠습니다. 네, 최영섭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 1분이라고 선거 안 해본 사람은 초시계 개념이 잘 없어요. 1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력 정책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왔는데 오늘 교육훈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선 인적자본으로 커왔다. 그런데 최근에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적 경쟁력이 30개 국가 중에 27입니다. 놀라운 통계인데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육훈련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의 퀄리티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몇 명, 몇 시간 이쪽만 관리를 합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는 취업률을 관리하는데 교육과 상관없이 취업 많이 했는지만 따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검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아시아에서 인적자원 개발이 잘 되는 나라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교과목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영연방 전통에 따라서 교수가 한번 학생들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본부의 익스터널 이그제미너라는 사람들이 교수가 평가한 것들을 다시 다 메타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배웠는지를 검증을 다 합니다.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인력 개발 그리고 교육 훈련의 중요성은 갈수록 이제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뭐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쓰더라도 실제 교과목 단위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우수한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훈련의 품질 체계, 품질 관리 체계 개편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위탁해 놓으면 아주 보고서용, 평가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예산에 바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가요. 직업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한번 에이전트 대리인으로서 그 직업훈련 기관의 영역을 좀 먼저 선점한 쪽이 평가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훈련 시스템 전체를 좀 평가하고 예산을 줬다가 또 늘렸다가 하면서 그 질을 높여야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하고 1분 넘으면 정말로 3분만 더 하지. 1분 정도는 세 분. 괜찮아요. 네, 근데 다들 3분을 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네, 일렬에 계신 양승훈. 네. 예, 저는 미래기획 분과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양승훈이라고 하고 제 전공은 과학기술정책인데 지역의 혁신 체제를 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 빨리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마라톤 하는데 잠깐 그냥 딴 얘기 죄송합니다. 10초만 하자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록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너무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마라톤 대회 서브3라고 3시간에 들어오면 이제 엄청 상급자인데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10%가 지금 서브3를 하고 있습니다. 20대들이 다 뛰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청년들은 다 같이 여전히 의욕이 많지만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축으로 중요한 게 저는 여전히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일자리가 이제 AI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자리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안 뽑는 거죠. 지방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 지방에 어떤 일자리가 없냐? 사실은 지역에서 일자리 사업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하고 뭐 졸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원하는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겁니다. 사무직 일자리를 못 만들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사무직 일자리를 못 만드는 거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다 없죠. 그 문제가 사실은 큰 거지 일자리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대기업을 유치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장은 유치할 수 있지만 연구소를 유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있어서 뭐 다른 마이너한 것들 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류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과 같은 여건으로 보이고 진짜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방이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5극 3특을 하고 오늘 뭐 지방시대 위원장님 이제 선거하러 가셨지만 5극 3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무엇을 이제 키 드라이버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 국립대들을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체는 과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실제로 이 모든 문제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건 과기원이고 생길 때 1971년도에 만들 때부터 그러려고 만든 학교고요.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기능이 있냐면 원래는 출연연을 통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계통의 출연연을 통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걸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산업 기술을 혁신하고 실제로 창업들을 만들어내는 거점으로 그 다음에 실패를 많이 해도 되는 곳이 학교예요. 학교에서 얼마든지 많이 실패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임 자본이 그들을 성장시키면 그때 이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과기원들이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 마침 4개 그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춘천권, 영남권, 동남권 다 지금 호남에 있기 때문에 거기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로 지금 사실 에너지 공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포스텍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서 실제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지금 뭐 천안분계선 이런 얘기했지만 이제 판교분계선까지 더 올라와서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를 그쪽에만 배치하게 되는데 너무나 자원 낭비가 많은데 그 과기원을 잘 활용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만 또 이번에도 5분을 쓰셔서 안타깝게도 1분 룰은 지켜지지 않는 듯합니다. 저희가 사실 20분에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무려 35분 가량 시간이 지체되고 늘어났는데요. 한 분만 해야 돼. 한 분 해보고 다음에 또 한 분 더. 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왼쪽에 계신 농업 쪽에 좀 얘기를 대통령 농업 쪽에 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제가 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자 말도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안영일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성장경제분과 안영일 위원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근무하고 있고 팁스 프로그램에서 팁스타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는데요. 예, 이 대표들 이야기를 좀 몇 개를 들려드리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회사 대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그 회사로부터 납품 계약을 맺자고 이제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계약을 토대로 이제 후속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제 산자부에서 본 기술에 대해서 국가 개발 기술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바람에 그 지정하는데 1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수출 심사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그 반도체 글로벌 회사에서는 이 계약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때문에 돈을 빼려고 했고 대표는 지금 정신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예, 팁스 기업 문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실증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 인프라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또 신호 체계는 경찰청이 관리하고 서로 옥치락옥치락 하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실증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토부에서 발주한 해외 실증 사업에 이 회사가 합격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실증을 하고 오히려 해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시작했다가 그 서비스가 어떤 법에 이제 테두리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냥 경찰청에 불려가서 이 사업이 뭔지를 경찰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시기를 또 놓쳐버리게 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 변목들이 여전히 저희 행정 절차 안에 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오늘 뭐 이렇게 구인난 그리고 인력 취업 관련해서 고용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 대표들은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구인난입니다. 구인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스타트업 대표들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애플 이런 데서 근무를 했을지언정 막상 나와서 자기가 창업을 하면은 이 사람은 구멍가게 사장인 거거든요, 처음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잡 포스팅을 올리고 뭐 면접자들이 면접을 보러 와도 이 사람들이 통보도 없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놀다가 그냥 퇴사를 해버리거나 그럼 이제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말 그 사실은 인력들을 부여하고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 취지에는 너무나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스타트업 현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강도 노동이 필요한 구간들이 필요하고 그 구간의 한정에서는 저는 52시간 그 근무제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 대표들이 원하는 게 규제를 풀어달라, 뭐 지원금을 더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발 현장에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모든 시장이 불확실하고 고객도 불확실하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지만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는 그 토양 자체는 정부 정책으로 안정되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지금 현재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돈 버는 얘기를 좀 하나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늘 이제 제가 팁스 프로그램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위탁으로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 현장에서 주관기관으로서 계속 경험을 쌓아왔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저희가 4,500개 가량 기술 기업들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중에 약 40개 가량이 IPO를 했고 그리고 100여 개 가량의 기업들이 M&A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 4,500개 가량의 기업들을 저희가 후속 투자 기준 그리고 IPO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다 합쳤을 때 현대차보다 높거든요. 코스피 3등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창업기업들 육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때 들었던 생각이 혹시 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 우리가 단순히 R&D를 지원하고 그걸로 기술료만 상환받는 게 아니라 지분까지 확보를 했다면 이게 혹시 새로운 국가의 신규 재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그걸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재정 위기 전략까지 돌파구 전략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네. 저 추가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메모를 좀 해서 맞습니다. 남겨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적한 내용대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계속 이 속도를 좀 높이자, 기간을 줄이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인 절차 진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건 동시 진행하는 것도 포함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정책시장 지금 이제 그 광역 규제 특구 같은 거 만들 거잖아, 그죠? 하고요. 다음 주 우리 규제 합리화위원회 거기 지금 거기는 메인으로 지금 논의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자기는 그 동네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런 거 다 해제할 수 있게. 예, 정말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비슷비슷한 게 고만고만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이번에는 정말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냥 뭐 그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필요하면 어떤 규제든 간에 아니 그게 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니까요. 예. 일종의 규제 목표보다
더 큰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국가 단위로 하면 전국에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은 우리 진짜 먹고 사는 게 심각하다. 예. 동네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지금 뭐 그런 거 따지게 생겼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런 해당 지역의 주민들, 주권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 다음 주에 논의하고 또 더 파격적으로 좀 제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정부도 뭐 앞으로 제가 맨날 얼마 남았지? 이러면서 4년 1개월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맨날 시간이 짧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우리가 속도를 2배로 늘리면 속도를 2배로 올리면 8년 2개월 남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오늘 얘기 나온 것들을 각별히 잘 챙겨서요. 물론 대부분 뭐 또 일부분은 미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강도나 또는 심각성에서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좀 감안하시고 오늘 발표되거나 아니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각 부처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행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끔씩 피드백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래도 전문가들이 다 현장에서 의견들을 다 모은 거니까 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참 도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는 저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래 변곡점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원래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건 별로 에너지가 그렇게 들지 않는데 방향을 바꾸거나 아예 그냥 반대 방향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한 각오로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아니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환해낼 건지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토의도 좀 많이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내각의 각 부처들은 또 청와대 참모진들도 다 의미 있는 제안들이니까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피드백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